네,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정은 총비서의 생일을 전후로 해서 다양한 지역이나 계층, 특히 간부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을 했는데 간부들의 경우 새벽에 선물을 배송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39번째 생일이 지난 1월 8일이었어요. 네. 1월 2일부터 당, 정, 군, 음. 일부류 대상. 네. 여기서 일부류 대상 아마 최고위급 간부들이겠죠. 어. 1급 간부들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물자 공급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물자 공급소에 1월 8일을 맞이해 명절 배려 물자를 신속히 공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류 대상 물자 공급소가 이제 월별, 분기별로 식량, 식료품 또는 공업품 등을 당중앙위원회, 내각, 군고위 간부들에게 공급하는 곳인데 네. 여기서 4일부터 7일까지 음. 매일 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간부 1,000여 명에게 네. 물자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아. 명절 선물을 준 건데요. 이때 이용된 차량 100대 버스라는 차량이 있고 군 기동대까지 동원돼서 군 기동대가 풍차를 동원했다는 소식통에 전원이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것들 동원해서 물자 배송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군 기동대 풍차는 뭐고요? 100대 버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뭔가요? 풍차는 예.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물 트럭 있잖아요. 예. 이 뒤에 천막을 두른 차량을 아. 북한에서는 풍차라고 부르나 봐요. 예. 그냥 화물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100대 버스는 좀 재밌습니다. 금수산 의사당 격리부 소속의 행사용 버스 네. 차량인데요. 생김새는 이제 은백색으로 검은색 유리라 안이 잘 안 보이고요. 예. 커튼도 있고 TV도 있답니다. 음. 북한에서는 버스에 TV 있다고 그러면 정말 찾아보기 그러게요. 힘든 버스라고 예. 하는데 1호 행사 등을 비롯해서 중요 행사 참가자들을 수송하는 버스라고 합니다. 네. 평소에는 만수사 의사당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걸 100대 버스라고 부른대요. 근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까? 또 무슨 뜻일까를 살펴봤는데 1950년대 말 일본 도쿄에 조총련이 만들어지는데 조총련에서 간간히 또는 자주 네. 애국 운동 또는 애국 헌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북한 정부에게 자금 지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돈으로 사들이는 것이 여러 가지인데 네. 그중에 대형 여객선 배죠. 아. 만경봉 92호라든가 삼지연호 같은 배도 있고요. 네. 평양 시내에 안상택 거리, 김만유 병원 이런 것은 조총련 네. 기업가들이 만들어준 병원이나 거리예요. 네. 근데 여기에 최고급 대형 버스가 있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돈으로 산 버스의 숫자가 100대였대요. 그래서 아. 100대 버스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택시도 사줬다고 하네요. 그 돈으로. 택시 같은 경우는 100대 사업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100대 버스나 그 말하는 버스, 네. 택시는 100대 사업소, 외국인 전용 택시 100대 이런 것을 제일 동포 조총련 기금으로 산 돈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신속한 새벽 배송을 위해서 이 인력용 수송버스 100대 버스를 물자 공급에 동원한 겁니다. 자, 행사 수송용 차량을 100대 버스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대수가 100대여서 붙여진 이름 같고요. 자, 이렇게 새벽 배송을 이런 차량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물품은 어떤 게 공급이 됐습니까? 일단 다채롭더라고요. 돼지고기 네. 10kg, 냉동 닭 10에서 14마리, 네. 10에서 14마리. 어. 그다음에 냉동 명태, 꽁치, 네. 가재미. 이건 한 10kg씩 줬다고 그럽니다. 냉동 명태, 꽁치, 가재미는. 그리고 사과, 귤, 건과일 같은 것도 있었고요. 식용유, 식초, 설탕, 그다음에 조미료. 이제 네. 북한에서는 사탕가루 맛내기라고 그러죠. 한 20여 가지 조미료도 있었고, 그리고 명절 물자 새벽 배송이 3일 동안에 정말 몰래 감초까지 진행됐다는 게 또 재밌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몰래 새벽에 그러게요. 배송을 했을까요? 그리고 낮에 버젓이 해도 그러니까요. 되는데 네. 이유가 뭐죠? 주민들의 눈을 피할 목적이 컸다고 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이 예. 1급 간부들에게만 특정 조용히 인들에게만. 물건 배송을 하려다 보니 네. 불가피하게 새벽 배송을 했다는 건데요. 이전에는 물자 공급소에서 이제 네. 나눠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대별로 공급소에서 물자를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다 주는 게 아니랍니다. 아까 1급 부류 대상 딱 그 사람들만 골라서 딱 1,000명에게만
특정 간부에게만 나가는 공급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이 알려지면 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음. 몰래 세법 배송했다는 거고 심지어 일반 주민들은 뭐 당연히 모르게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예. 1,000명 말고 나머지 간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1급 대상 말고 예를 들어서 2급이나 3급. 예. 요 사람들도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아. 새벽 배송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실 선물 전해주신 거 보니까 좀 푸짐하거든요. 그러네요. 이걸 다른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겁니까? 혹시 소문 같은 거 안 났을까요? 그러게 일단 새벽 배송 예. 몰래 하긴 음.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7일 날 네. 배송이 끝난 그 다음 낮부터 장마당에 고급 냉동 닭, 아, 냉동 수산물, 식용유 등이 또 풀렸답니다. 풀렸군요. 네, 그래서 장사꾼들의 예. 입을 통해서 이거 고위 간부 음. 세대들에 대한 명절 물자다. 네. 이렇게 사실상 공급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생일 기념 물자를 공급받지 못한 가족과 그 간부들, 아니 간부와 그 가족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얘기냐? 당에서 특수 대상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부터 특수화하고 위세를 부린다. 이런 네. 불만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모두에게 다 주지 못하니 몰래 배송을 했다는 건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린이들에게는 당과류 선물이 지급이 됐다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맞이한 어린이 선물, 당과류 선물 지급됐다고 예. 하네요. 해산시 같은 경우는 5일부터 영세 영유아부터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들에게까지 네. 당과류 선물을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당과류 제품이 시장에 많이 유통됐었나 봐요. 네.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중국산과 비교해 가면서 선물로 내려지는 국내산 당과류 제품의 질을 뭐 비판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 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랬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음. 중국산이 많이 안 들어오고 그쵸. 장마당에 네. 당과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주민들의 평가는 조금 달라졌답니다. 당과류 선물을 예전에는 막 이 질이 이게 뭐냐 맛도 없다 중국산이 훨씬 낫다 이랬는데 지금은 반기는 분위기라고 그래요. 예. 합니다. 주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형편이라 간식은 당연히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래요. 그러다 보니 아무거나 그냥 많이 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분위기 어쨌든 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김정은 총비서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또 1급 간부들에게 선물도 나가고 어린이들에게 당과류 선물까지 줬는데 과거부터 지도자들의 생일을 명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이런 선물 정치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중앙당이 처음으로 선물을 지급한 것 30년 전쯤이라고 하네요. 1977년 김일성 전 주석의 65회 생일을 맞아가지고 전국의 어린이 학생들에게 교복하고요. 당과류 선물을 준 네. 것이 이른바 장군님 선물의 효시라고 합니다. 시작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북한 같은 경우는 네. 수령이 인민에게 하사하는 물품을 예. 뜻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고 있대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서로 뭔가를 주고받을 때에는 네. 선물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쓴다고 그래요? 하네요. 그럴 때는 그냥 주민 사이에 주고받는 물건 같은 경우는 기념품 정도로 그렇게 보통 부른대요. 참 그래서 선물하면 아 이것은 수령님이 인민에게 주는 것. 그래요. 그야말로 선물 정치의 국가죠. 선물이란 단어도 또 거기에 그러네요. 굴러쓰는군요. 자, 그러면 아까 당과류 이번에 지급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주민들이 좀 원하지 않는, 받고 싶어하지 않는 선물도 있다면서요? 네. 이 재밌는 예.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은 서글픈 뉴스라고 해야 될까요? 당에서 올 초에 네.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그래요. 새해가 됐으니 나라가 흥하는 분위기를 띄우자. 그래서 당과 국가의 사랑으로 주민들이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 네. 그래서 스키장 이용권을 기업소나 학교에 내려보내라고 지시를 내렸답니다. 마식령 스키장이 있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인민위원회에서 어떤 네. 결정을 했느냐. 스키장을 찾은 인민들의 흥겨운 웃음소리가 넘쳐나길 바라는 당의 사랑에 보답하자면서 스키장 이용권을 강제로라도 이제 떨군다는 표현을 쓰네요. 떨구어서 분위기를 띄워달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당에서. 그래가지고 스키장 이용권을 성인은 9만 원에 네. 소인은 어린이들은 4만 5천 원에 가격을 정하고 이걸 도내 기관 기업소와 학교에 네. 사실상 강제 배분 판매를 했습니다. 돈 받고 판 네. 건가요? 예. 참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지 그러니까 궁금한데요. 이거 선물이라고 봐야 예. 될까요? 그러게요. 이게 이게 선물은 아닌 것 뭘까요? 같은데요, 이건. 주민 반응이 네. 결국 그런 거였습니다. 엄동설안에 몸 녹일 곳도 없는 스키장에서 도대체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네. 강제 이용권으로 국가가 주민들의 돈을 빨아내
한겨울에 바짝 벌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아 굶고 있는 주민들이 스키장에 간다고 흥이 나겠느냐. 지금 나라에서 흥내라고 한 그렇죠. 건데 흥이 안 나겠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용권을 할당받은 주민들은 지금 돈을 꾸어서라도 스키장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즐거울까요? 그러게요. 이게 과연 말입니다. 선물인가요? 예. 네, 너무 안타까운 음. 모습인데요. 이거 말고도 이 선물 정치의 그늘을 보여주는 네. 뉴스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12월 중순에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노인이 갑자기 이제 기관에 들어가 가지고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6개월 밀린 연로 보장비 이걸 달라. 떡 몇 개의 값이지만 그것이라도 먹고 죽고 싶다 이렇게 아이고.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네. 연로 보장비가 얼마인가 봤더니 6개월 치분이 3,600원에서 4,200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적게는 한 6,700원, 네. 어떤 사람은 한 1,500원 정도 이렇게 국가로부터 연로 보장비를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노력 훈장, 국기 훈장, 네. 공로 메달 같은 거 7개 이상 가진 사람은 월 한 1,500원 정도의 국가로부터 이제 보장금을 받고요. 그냥 퇴직한 사람은 600원에서 7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지금 6개월 밀린 거 3,600원에서 4,200원이니까 네. 글쎄요, 뭐 한 1,000원이 못 되나요? 뭐 그런 정도인 건데 이거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떡 몇 개 값도 안 되는 거지만 그거라도 먹고 죽고 싶다면 소리를 친 거예요. 왜 네. 그거 안 주냐 이런 거죠.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사회 반항자로 아이고. 몰려서 보육부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물론 보육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았겠죠. 서랍에서 칼을 꺼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요. 네, 예. 다행스러운 것은 목숨은 어쨌든 건졌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대목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선물 좋아요. 막 아까 간부들에게 새벽 배송까지 해가면서 막 줄줄이 선물을 줬잖아요. 근데 충성심을 그 선물로 지금 사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 네. 이전에 아주 기본적인 그 국가의 의무 같은 게 있어요. 아까 여기 연로 보장자들 이런 거 일종의 퇴직금 비슷한 그렇죠. 아니 뭐 보험금이든 네. 아니면 국가 보장금이든 이 돈이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1달러도 안 돼요. 6개월치가 지금 1달러도 안 돼요. 0.5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돈도 안 네. 줘서 결국 그 할아버지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이 상황. 저는 선물로 충성심을 사기 이전에 국가의 기본부터 다하는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네, 줄 건 주지 않고 선물을 줘봤자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김장훈 총비서의 생일을 맞아서 선물 정치 풍경을 오늘 좀 전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가끔 있는 이런 것 말고 정말 평상시에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 새로 읽기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